자, 비무장지대 보면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군사분계선은 무엇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눈물이요. 오답이긴 한데 그날 저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방송이냐면은 저희 4월에 출간된 솜다리꽃의 약속 황선옥 작가님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스타 라이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이 상을 이 아동문학 평론에 이제 신인상도 받으시고 뭐 다른 창작 동화 공모전에서 상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신 거는 처음이지. 네,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주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른분들 우선 반응이 좋았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그때 소외된 인물들을 끄집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말을 해주시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네, 저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솜다리꽃의 약속에는 일단 전쟁에 관해서 소년병 문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유해 발굴에 관한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인 DMZ 네.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얘기하기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평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보다 제 책을 더 많이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솜다리꽃의 약속은 그 6.25 전쟁 때 참전한 소년병 선우와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자생하던 솜다리꽃의 그런 둘이 서로 보듬고 그러한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얘기거든요. 비무장지대에 있는 다른 식물들도 많았을 텐데 왜 네. 하필 솜다리꽃 소재를 잡으셨는지 그 얘기도 조금만 들려주시죠. 기왕이면 한국의 자생식물을 좀 찾았어요. 처음에 찾은 이유가 다리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가 뭔가를 잇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을 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솜다리꽃을 찾았는데 한국 자생식물원 그쪽에 원장님이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원고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솜다리꽃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눈물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것도 저는 이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사람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6.25를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게 물처럼 시대를 흘러서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솜다리꽃의 약속이 되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구나. 맨 처음에 이 DMZ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고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고 통일부의 그 통일교육위원 그걸로도 활동을 갖다가 하실 정도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탈북을 소재로 한 동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우연치 않게 관심을 가졌고 이제 그게 논문으로도 이어지고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통일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통일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원고도 쓰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한테 퀴즈 내서 선물 하나 드려도 돼요? 아, 진짜요? 쿠폰 드릴까? 아, 진짜. 당황스러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야 돼. 나방이 처음이라. 자, 비무장지대 보면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이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표지판? 나무 표지판? 있죠? 맞아요. 정답이십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이들 책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고구마 대작전에서도 사실 대결이라는 거는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나면은 미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약간의 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마음들이 감정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살피는 마음을 가장 중점에 뒀던 것 같아요. 네 편 다. 네. 숲속 동물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막 서식지가 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제 다 결합을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를 골려주자 해가지고 모의 작전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결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이제 작가님께서 조금 하셨습니다. 동화에서는 동물이 꼭 등장하는 얘기가 많은데 왜 동물을 동화에서는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동물이 등장하면 조금 더 표현하기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방식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동물을 저는 잘 등장시켜요. 작가님은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예. 동네 아줌마 수다 떨듯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바? 고구마 대작전 보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거거든요. 예. 어렸을 때 동네에 술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뒤에서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오시는 거 확인하고 전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찾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밤에. 그래서 다음날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여기 또 퀴즈를 낼까요? 어디서 찾았는지. 나 커피. 아까 동물하고 관계 있어요. 아까 동물이랑 관계있대요. 질문이니까. 고구마 맛. 책 읽으신 분이다. 너무 웃겨. 개지. 이분 누구예요? 백 HJ081님 정답이네요. 맞아요. 개집이요. 저희 아버지가 개집에서 아침에 보니까 개를 끌어안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별명이 황개. 설마 아버님이 이거를 보시지는 않겠죠? 안 보실 거예요. 네,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개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책 소제목에 왕대가리라고 있던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책 보기 전입니다. 산속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청동 소머리 동상이 있어요. 그 청동 소머리 동상에 아주 덩치가 큰 머리도 큰 고양이가 앉아 있어요. 늘 다른 고양이들이 걔를 왕대가리라고 불러요. 맞아. 그다음에 이제 빌리와 그 매점 아저씨는 동물원에 이제 혼자 온 그 빌리라는 오랑우탄이 또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이거는 최종옥 수의사님 에세이를 읽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수의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썼거든요. 오랑우탄은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 여기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처럼 엄마도 다른 곳으로 다른 동물원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오랑우탄들이 게리프고 때려도 그게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매점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이렇게 등 한 번 톡톡 터주고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리고 별거 아닌 듯한 말 한마디만 해줄 때도 눈물이 툭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랑우탄이 조금씩 치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저는 근데 작가님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하나 그걸 하긴 하시고 궁금증 해소하시면서 관련된 기관에 다 연락을 하시고 결국은 인연을 맺으시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솜다리꽃의 약속 이거에 이제 든든한 또 홍보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역렬을 지으셔서 하시는 것들이 본인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변에서 당장의 편집자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출판사에서 그 블로그에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더 뜻깊은 독서를 하고 싶으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어린 독자들도 좋겠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라방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해요? 인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